자,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오늘은 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매매를 정말 수월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크게 넣지 않고 적당히 매매를 하면서 중간에 손절도해서 수익금이 크진 않지만, 오랜만에 예전처럼 수없이 단타를 반복하면서 예전 살아있는 기분을 맛보는 날이 된 것 같아서 성취감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 2를 보시면 나란히 신규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주는 주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제라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돈 있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깨끗한 신규주에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상승 추세가 잡히는 종목들의 그 상승세가 얼마나 갈지는 당연히 세력 마음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작업일은 당일치기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박셀 바이오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레전드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1, 2주 안으로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고, 길어봤자 2달 안에 거의 시세가 나온 다음에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종목을 작전 쳐서 돈 좀 벌고 싶은데 돈만 있으면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널렸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시가총액 300억, 500억짜리 거래량도 없는 잡주를 작전을 치냐? 당연히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릴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잡주를 급등시켜 버리면 금강원에서 조사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세력 입장이라면 단순히 시가총액이 작다고 동전주라고 가볍다고 주가를 올릴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올릴 명분이라는 것은 최근에 누구나 알고 있는 곡물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신규주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려도 상장 기대감 때문이라 하면 끝이니까, 매번 신규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만 매집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세력이 마음먹은 대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짧은 편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급등주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세력이라면 절대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작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바이보 같은 이런 종목들, 2배 뻥튀기 된 종목들이 상장 하루 이틀에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항상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이유가 당연히 주포가 없기 때문인데,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그 뻥튀기 된 가격도 모자라서 30%까지 더 얹어서 시작하는 그런 뻥튀기 종목들을 세력 입장에서 최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여기서 매집을 한다? 이건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목은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불리한 가격에서 굳이 매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 같이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무한테도 관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집을 하거나,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사람들에게 당연히 신규주는 오늘도 내리겠지, 오늘도 재미없겠지, 이런 생각이 당연시 될 때 뜬금없이 올리는 것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제가 오늘도 공략을 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도 분석을 해드렸고, 가온칩스도 오늘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딱히 대명에너지 말고는 관심을 받은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오늘 마이너스 14%까지 가는 거 보고 이것도 재미없겠구나, 그냥 하루 종일 거래도 붙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주가 떨어지면 세력이 있지 않은 이상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주 추세가 잘 통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매우 쉽게 흔적을 남기고 거래대금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매매가 정말 잘 통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종목들과 같았다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잠깐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탄력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 계단식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야지 정상일 텐데,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유지가 된다. 그리고 황금선을 물고서 시간을 보낸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지나온 차트라서 보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신규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눈치를 채고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평소 다른 종목들과 같겠지하고 관심을 주지 않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집중하고서 신규주에 신경을 써준다면 충분히 급등주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올라가는 가온칩스나 어제부터 올라온 대명에너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주는 하루 이틀 해먹고 버릴 수도 있고 일주일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매매로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어제 분석한 대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8%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0% 넘어서 VI가 걸려가지고 2분 동안 동시효과가 더 늘어진다면 당연히 그 10%를 넘어서 12, 13, 14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에 VI가 걸리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VI가 걸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 10초, 20초 남겨놓고 VI 밑으로 내려오면서 8%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초가 매매 영상 남겨드린 것처럼 똑같이 대응했는데 제가 원하는 10%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바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주문을 넣고 올라가다가 좀 힘들게 내려왔는데 어차피 거래대금이 붙어있는 상태라 뭐 본전 정도는 찾아주겠구나, 꽤나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익절로 끝냈으며, 그리고 오늘 눌림목이 좀 잘 통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간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또 하루 종일 이 종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뭔가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고 지루해 보인다 하더라도 또 제가 좋아하는 호가 단위, 이게 변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원에 잡아서 두 호가 반등할 때 팔고, 또 만원에 잡아서 두 호가 반등할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나중에 만원에 사서 여기까지 밀렸을 때, 잠깐 반등할 때 9,900원에 손절하고 나온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아는 매매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뭐 급등주들을 따라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만 매매를 해야 손절도 쉽게 할 수 있고 리스크도 잘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신규주 말고는 대주산업이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차트에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의 역사적 신고가 상태라 월요일에 또 체크를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신규주에 정신이 팔려있는 바람에 대주산업을 한 번도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뭐 어제 해인도 그렇고 게을러가지고 또는 어디에 시선이 팔려 있어서 급등주를 놓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정신 좀 차리고 하루 종일 모니터링에 힘쓰던가, 그게 힘들다면 장 시작 1시간 동안만큼은 예전 느낌으로 돌아가서 기계처럼 종목을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게을러져서 외출하는 빈도도 잦아지고, 원래 급등주들이 장 시작하고 1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데 그 1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신규주는 더 이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하고 끝내고, 둘 다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그 뒤에 자신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은 게, 그래도 이 거래대금 자체가 1순위이긴 하지만 윗꼬리 자체가 많이 달리고 그냥 오늘 적당히 했다 싶어서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 끌고 가는 편이었는데 오늘 노터스 하락도 함께 시세가 쉽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고점에 잘못 물려서 버티면은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상황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당일 강한 상태나 해인처럼 눌림목이 잘 통하는 당일 상황에서만 꾸준히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장과 상관없이 거래대금과 신규주에서만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거래 상황 중 보고 오버 이캔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오버 이캔 좀 할 수 있게 오늘만은 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의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으며 여기서 하루 이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도 잠깐 한금선 터치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루 이틀 상승 가지고 추세 변환을 기대하기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일단 반등, 한금선 회복,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유지 단계인데, 그 유지 단계가 얼마나 길어지고 어떻게 지켜지냐에 따라서 그 뒤에 추세가 결정될 수 있는데, 천천히 추세를 지켜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은 할 수가 있어서 절대 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털리고 나서 다시 10,000원을 회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가진 않지만 그 전에 강한 거래대금이나 상승이 나오고 눌리는 날에는 이 눌림목이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지러운 변동성의 시장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